퍼포먼스 시작 전에 간단하게 안내사항 몇 가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퍼포먼스는 약 2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녹화와 인스타 라이브 방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은 가능하지만 퍼포먼스 도중 휴대폰 알림음이 울리지 않도록 진동 혹은 무음 모드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퍼포먼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다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미적 감각과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물건을 고를 때에도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넘길 때에도 매일매일 수백 개의 이미지를 고르고 접하고 기억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 완벽하게 내재화되는 이미지는 과연 몇 장이나 될까요? 아마 절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별해서 고르고 흡수한 이 몇 장의 이미지들이 우리의 감각을 형성하고 또 이미지를 다시 배출하게 합니다. 이렇게 형성되고 배출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는 취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취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선택의 과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과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한 장의 이미지가 우리의 취향을 설명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미지의 맥락만이 우리의 취향을 보여줄 수 있죠. 피스 오브 월드. 저는 세계를 조각의 집합체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형이란 조형 요소, 즉 조각이 보이지 않는 조형미라는 실로 엮여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형적으로 아름답다는 것은 이 조형 요소를 엮고 있는 실의 텐션이 팽팽한 상태를 말하죠. 조각이 놓여져 있는 공간에 놓여지는 것이 바로 조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치와 구성적인 미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형관을 바탕으로 이번 공간 오브제 설치를 기획했으며 지난 3년 동안 스크랩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스크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크랩은 우선 첫 번째로 조형 실험을 의미하며 두 번째로 제 인식 체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조형 실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좋은 이미지에 무감해지기 너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방대한 이미지가 흐르고 있고 또 질 좋고 매력적인 이미지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한 장을 소비하는 시간은 평균 단 5초 정도입니다. 좋다는 느낌을 받은 뒤에 다시 찾아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좋은 이미지는 계속해서 눈에 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미지의 자극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저는 더욱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를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스크랩, 바로 조합입니다. 한 장의 이미지가 매력을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복수의 이미지가 팽팽한 긴장관계로 조형을 구축한다면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겠죠. 또한 이런 조형 요소를 재료와 횟수, 방법을 달리하면 무궁무진하게 많은 조형적 이미지를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인식 체계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우연히 버스를 타고 가다 창밖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마치 스크랩된 화면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스크랩을 하듯이 분리된 개별 대상을 한 번에 모아봄으로써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왼쪽 사진처럼 대상이 플랫한 평면 조각으로 인간의 눈에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조각들이 뇌의 인식 체계에 의해 보정되죠. 그 과정에서 조각들이 조형미라는 실로 엮이기도 하고 혹은 입체감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플랫한 평면 조각들은 하나의 대상이자 입체적인 대상으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메커니즘은 제가 스크랩을 하는 사고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스크랩은 인식 체계에 대한 제 설명을 간단하고 또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제 스크랩에 사용되는 이미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2022년에 아날로그적인 서구식 이미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서 9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된 이미지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 이미지를 문화적 좌표에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2022년이라는 현재 비서구에 위치해 있는데 어쩌다가 1970년대 서구라는 취향 좌표를 가지게 된 것일까요? 우선 시대적인 좌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적인 분석은 우리 세대가 맞이한 운명이나 고민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소위 말하는 MZ세대가 가장 열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뉴트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문화 산물을 가져와서 유행으로 만들었죠. 그렇다면 과거는 왜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낭만적일까요? 과거에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새로운 것이 나왔던 시대에 대한 노스텔지와 열망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세대는 이제 자족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없는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선대가 이미 최초의 혹은 혁신적인 이라는 타이틀을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러한 불가능에 대한 집착이 우리에게 새로운 창작 욕구를 불러일으켰고 또 새로운 감각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조합해 미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창작을 하고 있죠. 자, 우리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영광적인 순간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그런 순간을 연출하고 재현하는 것이죠. 자, 제 작업은 1970, 80년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 시대의 이미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대의 이미지를 전유하거나 재생산합니다. 자, 우리가 완벽하게 순수한 창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매체는 세계의 재현이자 대리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남의 것을 가져와서 사용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이미지를 사용하냐의 문제겠죠. 자, 1970년대 서구 이미지라는 실제와 이것을 전유한 2022년의 저의 이미지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 공간에서 은유적이고 문학적인 느낌이 생기죠. 그리고 감상자는 이 빈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사고하거나 제 작품의 나름의 의미를 구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지리적인 좌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서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구는 유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라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서구는 한국에서 발현될 수도 있고 일본에서 발현될 수도 있고 혹은 아프리카에서 발현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제 이상적인 비주얼의 세계를 A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A라는 이상향과 유럽이라는 지도에 실제로 존재하는 특정 공간이 딱 맞아 떨어졌을 경우에 제 이상향인 A는 현실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A가 가지고 있는 특질과 유럽 문화가 보여주는 시각 문화의 특질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 이상향인 A는 유사율이 높은 이미지를 흡수하고 빨아들이면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지리 코드는 제 이상향인 A가 개념에서 물질로 넘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작업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이상향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재료인 이미지들은
서구와 비서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상향에 대한 유서열이 높은 이미지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제 작업은 비주얼이 곧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냐가 관건입니다. 제 작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미지 너머에 있는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제 동경과 낭만과 느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이미지들은 다 비주얼을 위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재료일 뿐입니다. 이미지는 재료일 뿐인데 만약 하나의 이미지가 재료로서 지나치게 과도한 정보나 의미를 품고 있다면 제가 구축하려는 이미지라는 대주제나 이상향에 대한 표현을 방해할 수 있겠죠. 마치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의 브랜드나 제조국을 따지기보다 이 물감을 어떤 면적에 어떤 색으로 바를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온전히 화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화적 좌표에서 X, Y축을 지워보겠습니다. 오로지 이미지만 남게 되죠. 자, 사실 방대한 양의 이미지를 고작 4칸으로 나눠진 그래프로 분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계선에 걸쳐진 이미지를 포함해 수많은 누락된 이미지와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또한 불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X, Y축을 지음으로써 어떠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미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취향은 더욱 명확해지고 견고해지겠죠. 저는 제가 2022년이라는 지점에 위치해서 제가 박하연이어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취향을 아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것입니다. 취향이라는 것만큼 가장 강렬하고 명확한 표현이 없죠. 하지만 동시에 모호한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추구하는 이미지가 어떠한 궤적을 그려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자유로운 문화적 좌표를 그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